겨울의 끝자락, 모스크바 근교의 오래된 다차 창밖으로 자작나무 숲이 희뿌옇게 보였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전통 러시아 자수, 특히 블라디미르 베르오쇼프 프리브 기법의 명맥을 이어온 장인 엘레나 이바노브나 페트로바는 실이 감긴 실패 옆에 놓인 차가운 찻잔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끝은 수만 번의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였지만 섬세한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다차는 아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울타리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받는 민속학자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의 아내 혹은 유명 자수 공방 안주인으로 불렀다. 엘레나 이바노브나라는 이름은 늘 남편의 그늘에 가려 희미했다. 남편 드미트리는 지역사회는 물론 모스크바 학계에서도 명망 높은 민속학자였다. 흰머리가 희끗했지만 늘 깔끔한 용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러시아 전통과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했다. 하지만 엘레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온화한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끝없는 명예욕을,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그들 사이에 드리워진 미묘한 거리감과 남편의 지나친 비밀스러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소녀 안나가 다차를 찾아왔다.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찬 안나는 할머니의 재능을 누구보다 깊이 존경했고 할아버지의 명성에 가려진 할머니의 삶을 늘 안타까워했다. 할머니, 이번 여름에는 할머니의 옛날 도안집 좀 제대로 정리해보고 싶어요. 분명 엄청난 자료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안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엘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얼마 전부터 공방의 오래된 기록들, 특히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희귀한 전통 자수 도안이나 골동품 자수 샘플 몇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는 서재 정리를 돕다가 우연히 남편이 최근 발표한 학술 논문을 보게 되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논문에 실린 몇몇 희귀 자수 기법에 대한 설명과 도안 분석은 그녀가 오래전 남편에게 잠결에 이야기해 주었거나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 노트에 있던 내용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심지어 그녀의 작업실에서 사라진 바로 그 골동품 자수 샘플 사진이 버젓이 실려 있었다. 출처는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내려놓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과 존경이 한순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남편은 그저 성공에 눈이 먼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밤에는 남편의 코트에서 낯선 값비싼 프랑스 향수 냄새를 맡았다. 자신이 쓰지 않는 너무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이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남편의 배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오해이기를, 자신의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세월이었다. 젊은 시절 재능은 있었으나 가난했던 드미트리를 만나 그의 학문적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자수기술과 자료들을 아낌없이 내주었고 밤낮으로 술을 놓아 번 돈으로 그의 유학 비용을 보탰다. 그는 성공했고 그녀는 그의 성공한 아내로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엘레나는 손녀 안나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의 기우일 거라 생각했던 안나도 할머니가 보여주는 논문과 사라진 자료 목록, 그리고 할아버지의 최근 행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심각성을 깨달았다. 할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러셨다면 이건 할머니의 평생을 훔친 거나 다름없어요. 안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제가 알아볼게요. 할아버지의 과거 연구 자료부터 전부 다요. 안나는 젊은 세대의 정보력을 10분 발휘했다. 상트페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 과거 학회 발표 기록, 심지어 오래된 지역 신문 아카이브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모스크바로 와 할머니의 공방 창고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져 할머니의 옛 스케치북, 연구노트, 시어머니와의 편지 등을 찾아냈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러시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침통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볼 때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몇 주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안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혀냈다.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의 초기 중요 연구 성과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엘레나 할머니의 미발표 연구 노트나 구술 기록, 심지어는 엘레나의 돌아가신 스스어머니의 개인적인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는 교묘하게 표현을 바꾸거나 자료의 출처를 모호하게 만들어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인 것처럼 포장해왔던 것이다. 할머니, 이것 보세요. 1978년 할아버지의 박사 논문 핵심 내용이 1975년 할머니께서 시할머니와 주고받으신 편지에 이미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자수 기법의 기원에 대한 해석.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거 자료들을 내밀었다. 엘레나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대화들, 남편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던 자신의 발견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해뒀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Current Part, Characters 87, Total Characters 4체인 85. 배신감은 파도처럼 엘레나를 덮쳤다. 단순한 외도 의심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의 삶과 영혼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지켜온 예술세계가 남편의 거짓된 명예를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드미트리의 주변을 맴도는 한 여자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스베틀라나 모로조바. 30대 후반의 지적이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문화재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최근 드미트리의 연구 조교처럼 붙어다니며 공방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엘레나 앞에서는 늘 예의 바르고 학구적인 태도를 보이며 존경심을 표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고 있었다. 안나는 스베틀라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드미트리와 단순한 동료 이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은밀한 편지, 드미트리가 공방의 수입 일부를 스베틀라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 심지어 스베틀라나가 엘레나의 최신 자수 디자인 아이디어를 엿보고 드미트리에게 보고하며 그것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는 내용까지 담긴 메모가 발견되었다.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의 학문적 비리를 돕는 대가로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학계에서 빠르게 성공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엘레나는 과거 스베틀라나가 자신에게 다가와 선생님의 위대한 예술 세계를 연구하고 싶습니다라며 공손하게 굴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그런 교활한 속셈이 숨어 있었다니. 배신감은 분노로 바뀌어 타올랐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엘레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며칠 동안 바늘도 잡지 못하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덮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이름과 예술 세계를 되찾기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엘레나는 남편과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듯 보이는 드미트리를 찾아갔다. 드미트리,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드미트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요, 엘레나? 피곤해 보이는데. 엘레나는 그의 책상 위에 안나가 찾아낸 증거자료 일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자신의 옛 연구 노트 사본과 그의 논문에서 표절된 부분을 비교한 자료, 사라진 골동품 자수 샘플 사진이 실린 페이지, 그리고 스베틀라나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편지 사본이었다.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드미트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료들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게 다 뭐요? 내 서재를 뒤진 거요? 당신이 감히 내 연구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러는 거요? 엘레나는 그의 적반하장에 잠시 숨을 골랐다.
당신의 연구요? 여기 있는 것들 중 상당수는 내 것이거나 내 어머니의 것이오. 당신은 그것들을 훔쳐서 당신의 명예를 쌓았소. 헛소리. 드미트리는 책상을 내리쳤다. 당신은 그저 바느질이나 하는 여자일 뿐이오. 학문적인 가치를 어떻게 알겠소? 내가 당신의 보잘것없는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켜서 세상에 알린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오. 보잘것없는 아이디어라고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보잘것없는 아이디어와 내 헌신 덕분이라는 걸 잊었소.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시오. 당신은 늘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며 나를 워가매려 했지. 지긋지긋하오. 그는 엘레나를 경멸하듯 쏘아보았다. 그리고 스베틀라나. 그래, 그녀는 나를 이해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오. 당신처럼 불평만 늘어놓는 답답한 늙은이와는 다르단 말이오. 그 순간 엘레나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재처럼 부서져 내렸다. 우리는 끝났어요, 드미트리. 엘레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오. 뭐라고? 당신이 감히 나에게 이혼이라도 요구하겠다는 거요? 드미트리는 비웃었다. 좋소. 하지만 이 다차도 공방도 내 명예도 당신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소. 당신은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오. 엘레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드미트리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기 때문이었다. 엘레나는 안나와 함께 남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드미트리의 학문적 비리뿐만 아니라 공방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귀중한 문화재급 자수 자료들을 몰래 빼돌려 스베틀라나와 거래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 자료를 복사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낼 수 있을까? 엘레나와 안나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몇 달 후 모스크바의 유서 깊은 국립민속예술박물관에서 러시아 전통 자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 및 특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행사의 기조 강연자이자 공로상 수상자로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자 그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절호의 기회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니트는 340 Total characters 832. 학술대회 당일 박물관 강당은 러시아 전역에서 모인 학자, 연구원, 예술가 그리고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엘레나는 안나의 부축을 받으며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학계의 분위기가 오늘따라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직접 수놓은 짙은 푸른색 벨벳 쇼를 단정하게 두르고 있었다. 그 숄에는 슬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과 마지막 결의가 함께 수놓아져 있었다. 드디어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가 연단에 섰다. 그는 특유의 온화하고 학식 있는 표정으로 청중을 둘러보며 연설을 시작했다. 러시아 전통 자수의 위대함, 그 맥을 잇기 위한 자신의 평생에 걸친 노력과 열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유창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들은 감탄과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엘레나는 눈을 감고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연설이 끝나고 공로상 수여식이 이어졌다. 박물관장이 직접 나와 드미트리의 업적을 치하하며 상패를 수여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강당 안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나가 미리 준비한 대로 강당 양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영상과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기술적인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화면에 떠오른 내용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드미트리의 대표 논문과 엘레나의 옛 연구 노트, 그리고 그녀의 스승의 기록이 나란히 비교되며 표절된 부분들이 붉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뒤이어 공방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장부와 드미트리가 귀중한 골동품 자수 샘플들을 스베틀라나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가 주고받은 은밀한 편지 내용 일부와
그들이 엘레나의 최신 디자인을 빼돌리려 공모하는 대화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충격과 불신에 찬 눈으로 스크린과 연단 위의 드미트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드미트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스베틀라나는 청중석 한 구석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때 엘레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단 앞으로 걸어나갔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엘레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 예술가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평생을 러시아 전통 자수에 바쳐온 한 명의 장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것들이 진실입니다. 엘레나는 연단 위에 드미트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저기 서 있는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제 연구와 아이디어, 심지어 제 어머니이자 스승이셨던 분의 유산까지 도용하여 자신의 학문적 명예를 쌓아왔습니다. 그는 제 산과 예술을 짓밟고 그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엘레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강당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저 젊은 연구원 스베틀라나 모로조바와 공모하여 제가 평생 모으고 연구한 귀중한 자수 자료들을 빼돌리고 공방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엘레나의 고발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의 위선과 비리를 하나하나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려왔던 세월의 무게와 진실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청중석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드미트리는 더 이상 온화한 학자의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는 나에게 앙심을 품고 모함하는 것이요. 저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요.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을 뿐이었다. 그의 당황하고 분노에 찬 모습은 스크린에 제시된 증거들과 너무나 잘 들어맞았다. 스베틀라나는 이미 얼굴을 감싸진 채 강당을 뛰쳐나가고 있었다. 엘레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름과 제 예술의 명예를 되찾고 러시아 전통 자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꼿꼿한 자세로 강당을 걸어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아수라장이 된 강당의 소란과 드미트리의 처절한 외침, 그리고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하지만 엘레나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풀어진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의 추락은 걷잡을 수 없었다. 학계는 발칵 뒤집혔고 그의 모든 직위와 수상 경력은 박탈였다. 표절과 문화재 불법 유출,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존경받던 학자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고 그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잃고 고립되었다. 스베틀라나 모로조바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녀는 몸담고 있던 연구소에서 해고되었고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그녀의 야심찬 미래는 산산조각 났고 드미트리에게 버림받은 것은 물론이었다. 그녀는 쥐 죽은 듯 잠적해버렸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와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혼 소송은 예상외로 싱겁게 끝났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드미트리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엘레나는 다차와 공방의 소유권을 온전히 되찾았다. 위자료는 받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공방 간판이 드미트리 볼코프 민속자수 공방에서 엘레나 이바노브나 페트로바 전통 자수 공방으로 바뀌던 날, 엘레나는 오랜만에 가슴 깊이 후련함을 느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지역사회와 문화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동정 혹은 비난의 시선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진심과 예술세계에 대한 깊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공방을 찾아왔다. 손녀 안나는 할머니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학교로 돌아가기 전까지 공방 일을 돕고 할머니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예술 세계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할머니의 시대가 온 거예요. 안나가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엘레나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란다, 아가야.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다차의 정원에는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엘레나는 공방 창가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술을 놓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보다 더 자유롭고 생기가 넘쳤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최근 젊은 제자 몇 명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에서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발견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수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한때는 배신과 절망으로 얼룩졌던 그녀의 삶은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 하나의 아름다운 자수작품을 완성하듯 고통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직조되고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것임을 조용히 다짐했다. 창밖 자작나무 숲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처럼 엘레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바늘을 움직였다. 한 땀 한 땀 자신의 힘으로 되찾은 삶의 무늬를 정성껏 수놓아가면서 그 모습은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비상하는 나비처럼 고요하지만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엘레나 이바노브나 페트로바의 이름은 이제 러시아 전통 자수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모스크바와 상트페르부르크의 주요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해외에서도 초청 전시회가 열렸다. 젊은 시절 남편의 그늘에 가려졌던 그녀의 재능과 예술 세계는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손녀 안나는 대학 졸업 후 미술사 연구원이 되어 할머니의 작품 세계를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데 힘썼다. 할머니의 산과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드미트리 볼코프는 세간의 관심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그는 집행유예와 함께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남은 재산마저 모두 잃었다. 한때 명망 높았던 학자는 모스크바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병든 몸으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가끔 엘레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왔지만 엘레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그의 몫이지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스베틀라나 모로조바는 그 후로 종적을 감췄다. 다른 남자를 통해 재기를 노렸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부였다. 그녀의 야망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엘레나의 다차 공방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다. 러시아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녀의 자수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엘레나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수 한 땀 한 땀에 담긴 러시아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장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실된 마음가짐을 함께 전수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엘레나는 다차 마루에 앉아 안나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자작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안나가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말했다. 엘레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행복이란 건 어쩌면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이의 손보다 따뜻하고 강인한 힘이 느껴졌다.
인생은 참 길고 때로는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하지. 하지만 기억하렴, 안나야.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겨울을 어떻게 견뎌내고 다시 찾아온 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란다. 엘레나는 다시 바늘을 잡았다. 그녀 앞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하얀 천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위에 또 어떤 아름다운 삶의 무늬를 수놓아갈까. 그녀의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평화로웠다.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이 오롯이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의 고요한 빛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39 Total characters 1792 엘레나의 공방 한쪽 벽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수놓았던 자작나무 숲 풍경 자수가 걸려 있었다. 눈부신 초록의 여름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새로 수놓고 있는 작품은 달랐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하얀 눈 속에서 푸른 잎을 틔워 올리는 강인한 침엽수의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향해 날갯짓을 준비하는 작은 새가 수놓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모습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찬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배신과 고통의 시간들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남편의 배신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온전한 예술가 엘레나 이바노브나 페트로바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할머니, 내년 봄에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공예 비엔날레에 할머니 작품을 출품하면 어떨까요? 제가 추진해 볼게요. 안나가 제안했다. 엘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젊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구나. 한번 해보자꾸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신감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묻어났다. 70대의 나이에도 그녀의 예술혼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엘레나는 파리 비엔날레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작품은 러시아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드미트리 볼코프의 아내가 아닌 러시아를 대표하는 자수 장인으로 당당히 인정받았다. 그녀의 삶은 증명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낸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엘레나는 오늘도 다차 공방 창가에 앉아 바늘을 움직인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수들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한 여성의 위대한 삶의 기록이자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조용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자작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평화로운 안식처,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창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것이다. 엘레나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삶에서 용기와 영감을 얻었다. 특히 남편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거나 인생의 황혼기에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엘레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공방에는 자수를 배우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엘레나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삶은 술을 놓는 것과 같아요. 그녀는 종종 말했다. 때로는 실이 엉키고 바늘에 찔려 아프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무늬가 나오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 있을 테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드미트리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자수작품 위에 남은 희미한 얼룩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얼룩 위에 더 아름답고 강인한 무늬를 덧입혀 나갈 뿐이었다. 안나는 할머니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은 책을 출판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엘레나의 이야기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안나는 이렇게 썼다. 나의 할머니, 엘레나 이바노브나 페트로바는 단순한 자수 장인이 아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예술혼을 꽃피운 위대한 예술가이자 삶의 지혜를 몸소 보여준 현명한 스승이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천 위에 어떤 무늬를 수놓고 있는가? 어느덧 시간은 더 흘러 엘레나는 80대의 노인이 되었다. 손놀림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바늘을 잡았다. 이제 그녀의 작품은 기술적인 완벽함보다는 세월의 깊이와 삶에 대한 통찰이 담긴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완성한 작품은 거대한 벽걸이 자수였다. 사계절이 변화하는 자작나무 숲의 풍경 속에 한 여인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고통받고 마침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평화를 찾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이자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작품이 완성